네, 여기는 제12회 캠핑 블로거 전국대회가 열리고 있는 괴산군 화양동 야영장입니다. 패널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12회 블로거 대회 호스트를 맡은 바람길이라고 합니다. 16년차 캠퍼 지향이라고 합니다. 캠핑계 홍반장 한국캠핑문화연구소 열공투마입니다. 나의 첫 차박 캠핑 이야기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유튜브를 좀 시작해가지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여기 피터팬의 캠핑 채널을 좀 검색해서 구독도 좀 해주시고 그린 캠핑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좀 만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아직은 좀 없어가지고 알뜰하게 선전까지 하고 또 소개도 하고 참 좋습니다. 우리가 캠핑의 나눔이라는 것이 전부 치고 고기 구우면서 옆집에 갖다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캠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한 10,000명 정도 되시는 관객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소리 질러! 자, 10,000명의 함성 소리를 들었죠. 예, 좋습니다. 이 정도예요, 우리가. 한국 캠핑문화연구소 우리 열공투마님께서 캠핑 문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입법되는 데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데 최근 들어서 캠핑 산업 촉진법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심을 좀 환기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짧게 들어보는 시간을 먼저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캠핑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캠핑 인구가 21년 통계로는 한 523만, 500만이 넘어요. 캠핑에 주관부처가 없다 보니까 캠핑 여러 가지 문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꽂아놓고 예산. 근데 이제 이런 예산들을 정부에서 수립을 하려면은 결론적으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캠핑 산업 촉진법을 제정하자고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실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저희들의 그냥 구호로 끝나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 입법이 돼서 나중에 우리 이제 이용자 그리고 이 산업에 관계된 모든 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국민 편익을 위한 제대로 된 법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응원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1만 명 환호! 응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현실적으로 뭐 서명을 좀 해야 된다든지. 나중에 이제 그런 뭐 것들이 이렇게 있을까요? 올릴 텐데 동의한다, 찬성한다, 응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써주시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또 프린트를 해서 국회에다가 보내서 이만큼 응원을 한다. 이거 꼭 제정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서로한테 관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에 비슷한 말, 관심. 평소에 좀 좋은 것들을 동참하고 싶은 것들은 응원해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주제를 진행해 나갈 텐데 거창하게 얘기하면 공정 캠핑, 안전 캠핑, 캠핑 문화, 그 다음에 캠핑 라이프 이렇게 소재를 나눴지만 쓰레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캠핑에서 얼마만큼 먹어야 적당한 주량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좀 겪어봤거나 했던 최악의 옆자리 캠퍼는 어떤 캠퍼였는가? 이런 얘기.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캠핑장 사용료 불만은 없는가? 그리고 이것 외에도 중간중간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또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안전 캠핑, 그린 캠핑에 대한 좀 당부와 또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일들 그 좀 비교 삼아서 피터팬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전한 캠핑이 가장 우선이죠. 사실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집에서 떠나면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캠퍼들은 생각을 하면 다 목적만 가지고 여행을 떠나요. 캠핑 가서 뭐 고기를 구워 먹을 거야, 뭐 어떤 여행을 할 거야. 각자의 다른 다 목적들이 있는데 사실 목표는 하나거든요. 우리 집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아무 사고 없이 모든 인원이 같이 다 집으로 돌아오는 거. 근데 그 목표를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지금 21년 캠핑을 하고 있는데 사고 뭐 작은 사고들은 있었죠. 뭐 깨지고 이런 것들은 사고도 있었는데 항상 목표를 생각을 하고 나가요. 그러면 내가 행동이 좀 제약이 많이 걸려요.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가족들이 뭔가를 행동을 할 때 가서 주시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만나는 분들마다 좀 물어봐요. 그 캠핑 왜 어떤 이유로 하세요? 그러면 가족들 뭐 즐겁게 나와서 힐링하고 뭐 좋은 공기에서 맛있는 거 먹고 다 그런 목적들인데 목표를 한 번도 목표는 뭐세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하세요. 네. 그 목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행을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네. 우리 지금 직접적인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린 캠핑에 대해서는 네. 우리 쓰레기 좀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그러니까- 부분하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안전 캠핑과 관련해서는 술 어느 정도 먹는 게 적당할까에 대해서 네네.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지금들은 많이 하세요 그렇게. 근데 보통 캠핑을 떠난다 그러면 집에서 장을 잔뜩 보고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장을 안 보거든요. 근데 현장에 와서 밥을 사 먹고 이제 뭐 부족한 것들은 주변 뭐 편의점들도 잘 돼 있고 마트들도 잘 돼 있어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사게 되면 되게 조금씩 사게 돼요. 그리고 현지에 와서 사면 네네. 조금씩 사게 된다. 네네네.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내가 안 먹으면 안 생기거든요, 쓰레기는. 근데 그런 그 캠핑 자체를 지금 이제 먹는 거에 목적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음식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을 줄이는 순간 짐도 줄어들고 뭐 쓰레기는 당연히 줄어들고 그리고 네. 술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오신 분들 중에 가족들이나 친구들 여럿이 데려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해볼만 하는 시도일까요? 현지에 와서 장을 본다. 일단 번거로운 게 좀 문제겠죠? 일단 캠핑에 대한 첫 번째 목적이 먹고 즐기려는 게 일단은 제 생각은 목적인 것 같은데, 근데 현지에 와서 한다라고 하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거 하나 정도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목적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저의 목적은 이제 여행이에요. 이 캠핑장은 잠을 자는 공간이고, 이제 괴산에 왔으면 여기 옆에 화양고도 가서 보고 이렇게 여행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이제 캠핑장에 들어올 때는 테이크아웃으로 해오든가 음식을 이렇게 포장을 해와서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단한 것들은 뭐 가지고 다니니까. 캠핑의 목적과 여행의 목적이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여행의 목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가서 하는 건 지역에 대한 여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캠핑의 목적은 여행 플러스 이 먹거리와 즐길거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최소 한 끼만이라도 현장에서 사 먹자. 21년 차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먹는 게 목적이었던 때도 있었고, 근데 그게 계속 변화가 되어 온 거죠. 한 끼 정도면 그건 이해합니다. 네. 캠핑 블로거 김가부시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제에 대해서 이제 두 분 다 일리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캠핑을 즐기고 나서 이제 귀가하는 날에 캠핑장에서 일부 이렇게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제공을 좀 해주면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지역에 뭐 이런 전통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맛집에서도 소비하면 지역에서도 좀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캠핑장 자체에서 지역 상품권을 아예 좀 주면 좋겠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어떻게 그런 금액 같은 거를 할지는 좀 유도리 있게 좀 할 수 있겠죠. 지금 아마 그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혹시 요즘 이제 홍보 많이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는 뭐냐면 그 지역에 살지 않는 뭐 이제 도심에서 왔으니까 여기 괴산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괴산군에 기부금을 내는 거예요. 고향사랑 10만 원을. 그럼 이 10만 원은 다 소득공제에 넘어가요. 근데 이 10만 원에 대해서 이 괴산군 측에서는 30%까지 선물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민간 야영장이라고 사설들은 어려운데 우리 공공 같은 경우에는 대개 뭐 한 3만 원, 뭐 한 4만 원 범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30% 정도 계산해서 지자체에다가 이제 고향사랑 기부를 내면 요거는 요거대로 나중에 이제 또 우리 세금 소득공제 치고 그 다음에 이 캠핑장 이용권을 이제 선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몇 군데에서 이제 시작해서 상당히 이제 지자체마다 이제 호응을 많이 캠퍼들한테 얻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확산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네. 또 할 말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상품권을 좀 주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받아서 나왔는데 이걸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아줘요. 식당들이나 이런 데서 네. 안 받아주는 데가 또 많아가지고 그냥 그걸 또 집에 가져오는 경우가 또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지자체들이랑 좀 민간이랑 협업이 잘 돼야 될 것 일단 같아요. 한 가지 방금 말씀하신 거 좀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자면은 그럼 첫 번째 그 10만 원이라는 재원은 결국은 캠퍼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시발점이고 네. 그것이 소득공제 되니까 캠퍼들 입장에서는 돈을 안 쓴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죠. 그 중에 30%가 또 이제 상품권이나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될 수 있으니 그렇죠. 네. 그렇게 한다. 괜찮은데요? 네. 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네. 괜찮은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 그 지역하고 캠핑장하고 네. 오시는 캠퍼들하고의 유대관계나 신뢰관계가 끈끈해야 될 것 같아요. 캠핑 산업 촉진법을 지금 제정하자는 지금 의견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캠핑비까지 이제 거기 포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캠핑비가 좀 비싸다는 일반 캠퍼들의 그런 게 좀 많으니 만약에 캠핑비 비싸면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시는 캠퍼님들에게 10,000원이라도 상품권을 주면 10,000원짜리 하나 갖고 가족이 식사를 하려고 하면 10,000원 이상에 대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지역 발전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재정법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좀 추가돼서 발제를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적인 발제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저 좋은 뜻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것이라는 의지를 가지면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예. 설명 잠깐 아니 이따가 하시면 아니, 일단 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캠핑장에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에 30kg까지 뭐 장작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저녁에 뭘 사야 되는데 문 닫았어. 그러면 자판기하고 얘가 연동이 돼서 뭐 하면은 얘가 실어다가 내 사이트로 가져다 주는 거죠. 결제는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상당히 편하겠죠. 뭐 이제 캠핑장 비용에 캠핑장 이용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캠핑장 비용에 애초에 뭔가 지역 상품권이나 이런 거를 아예 녹여놔서 그걸로 이제 제공을 하면 지역 발전도 되지 않겠냐는 좋은 의견이신데 그런 지자체들이 이미 네.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국립인 거. 네. 예, 조금 주제가 벗어나지만 예, 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입장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캠핑 문화하면 자칫 오해하거나 서로가 좀 적대적인 관계로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캠핑 용품을 만드는 회사, 캠핑 축제를 기획하는 기획자, 캠핑장을 경영하고 계신 사업주 분들, 지자체에 관련돼 있는 부서들, 그리고 캠핑 문화와 또 캠핑장을 즐기고 있는 우리까지 다 아우러야 하나의 이 캠핑이라는 주제가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는데 오늘의 얘기들은 좀 균형을 잡아가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이게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지향님이 그 하시는 것이 세이 굿바라고 이제 밤늦은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단체 행사 캠핑을 할 때 지금 저 뒤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텐트를 준비하고 칵테일 바를 열어서 첫 잔은 무료 맞죠?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소개를 세이 제가, 굿바 소개를. 할까요? 네. 저는 그 딸아이가 벌레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캠핑을 시작했다가 캠핑을 조금 제가 감동을 그 차가운 냉기랑 이런 막 그 캠핑이라는 씬 안에서 느끼는 감각이 너무 저한테는 크게 와닿아서 매주마다 캠핑을 다닌 지가 지금 15년 정도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니는 과정에서 느낀 것 때문에 지금 저런 세이 굿바라고 이야기 드렸더니 세이 굿바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뭐 일정 특정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기에 오신 분들이 이름을 지어주신 게 세이 굿 좋다고 말해라는 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셔서 세이 굿바라는 툴로 지금 하고 있는데 2019년 전까지는 저 바가 어디로 움직인다라는 공개를 하지 않고 제가 간 공간에서 그냥 저렇게 테이블이랑 바 같은 세팅을 하고 캠퍼님들이 계신 공간이기 때문에 의자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업장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집에서 제가 마시는 칵테일들, 제가 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이 주제 쪽에 넣어주셨는데
술을 왜 마시는가에 대한 거를 어릴 때부터 약간의 이렇게 나름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술이라는 게 그냥 감각을 좀 바꿔주기 때문에 과하게 과음해서 내 의식을 잃는다, 막 블랙아웃 된다 이런 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그냥 집에서 즐기던 칵테일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나누기 시작한 게 시작이 된 계기고요. 그것도 뭐 다른 저바 안에서 긴 이야기들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저렇게 하게 된 계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그 칵테일들을 나누고 같이 저랑 술을 마셔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서 저거를 지금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은 8년 차째. 그렇죠. 저 공간이 오픈된 거는 8년이 됐어요. 그래서 캠퍼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독심이. 이게 사실 저는 제가 캠핑을 과연 할까? 제가 지금 16년 전에 뵀던 분들 이렇게 그룹으로 캠핑을 하시던 분 중에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피터팬님도 느끼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이렇게 유심히 저희가 관찰을 하고 지켜보면서 느끼는 특성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으러 오지 않습니까? 마시러 오지 않습니까? 아이들 때문에 캠핑을 시작했는데 정작 어른들이 예전에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시대에 그 비대면 채팅의 그 개념이 그냥 대면 채팅이 된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그거에 빠져서 그룹을 짓고 캠핑을 다니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몰아서 니네 사회 해. 아빠 엄마는 술 마실 거니까. 이렇게 되는 이상한 문화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안에서 또 사람들 간의 관계니까 다투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깨지고 캠핑을 안 하게. 애가 컸기 때문에 캠핑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실제로는 캠프라는 이 캠핑이라는 씬이 저희들이 힐링을 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희가 과연 어릴 때부터 과제가 없는 상태로 뭔가를 해온 시간이 있었을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려도 괜찮았을까? 도시 생활 안에서는 이게 뭔가 도태된다고 하는 그런 경쟁 심리나 교육 자체를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크게 힐링이 됐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술 마시고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굶어보고 배가 안 고프면 안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안 먹으니까 안 싸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개꿀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뒹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오지로 돌아다니고 하면 이게 사람이 약간 그러니까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이게 삶에 과연 내가 궁극적인 내가 존재 가치가 뭘까, 존재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순간들이 와서 사람과의 연대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대를 해소한 게 저는 우연하게 저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세이굿바라는 공간을 만든 게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와서 저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 지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치면 캠핑 안 하겠죠. 저한테는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뵐 수 있는 계기가 저 캠프라는 씬으로 만들어지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순간을 같이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감동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거에 감동하거든요. 세이 굿바를 위해서 건배합시다. 건배! 저희가 테마가 있어요. 왜 술을 드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술 마시는 공간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술을 드신다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지 않아도 제가 저 공간에서 술을 마시는 법을 알려드려요. 소주잔 요만한 글라스에 저희 건배하면 다 비우시죠? 그걸 5번에 나눠서 드시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로 삼키지 말라고 해요. 술을 입안에 넣고 기다리세요. 침이 나오는 거를. 침이 나오는 게 멈추면 그때 삼키세요. 그러면 소주들마다의 향이 싸고 저렴하고 비싸고 좋은 술의 기준이 아니라 술을 마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술은 저희 몸에 입혀서 감각을 바꾸는 거예요. 한겨울에 너무 추울 때 옷깃을 이렇게 여미고 이렇게 걸어야 될 때 높은 도수의 술을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건 느끼실 거예요. 그 상황에 나가서 칼바람에 냄새를 맡게 되는 게 우리 몸이에요. 감각을 바꾸는 유일한 도구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커뮤니케이션의 툴로 건배 원샷을 하면 몸이 못 견디죠.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전사고라는 게 나요. 캠핑이라는 건 자연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야생성이라는 걸 깨우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캠핑이. 이거 지금 다 깔아놓고 설비 다 넣어놓고 그러면 그냥 펜션인 거예요.
펜션을 내가 짓고 있네? 이게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게 없다면 하드한 캠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다른 거를 알게 된 거거든요. 각자의 목표가 다 다르겠지만 그 중도의 과정들이 다 있을 거고 그걸로 도시에서 놓고 있는 감각들을 캠핑에서 되찾으면 사람에 대한 인식도 바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도 여쭙고 있고 술은 본인마다 다 달라요. 적정한 영역은 내 감각을 바꿀 정도. 그리고 다음날 숙취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잘못 드신 거예요. 다음날 숙취가 있도록 술을 드시는 건 안 하셔야 돼요. 와,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느 정도 술을 즐겨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숙제긴 하지만 어떤 해답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숙취가 없도록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캠핑장에서 제가 행사를 주관하면서 항상 아슬아슬한 부분이 좀 많이 취한 분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공식적인 술로 절대로 준비하지 않는 것이 도수가 좀 과하게 높은 술들 같은 거는 제가 공식적으로는 절대로 준비를 안 합니다. 특히 이제 또 아주 높으면 상관이 없는데 적당히 높으면서 잘 들어가는 술. 와, 이거는 그 멀쩡하던 사람들이 약간 그 다른 모습을 보게 하는 마법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12회 캠핑 블로그 전국대회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고 이 캠핑 블로그 대회 자체가 일단 서로가 인사를 나누고 좀 잘 즐기자라는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버리지 않고 또 화합을 이뤄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 순서 중에 있으니까 오늘 하루가 정말 즐겁고 좋은 시간이 됐으면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용료 얘기 좀 나눠볼까요? 이제 캠핑 관련돼서는 이용자가 이제 축이 세 가지예요. 그렇지? 프라임으로 치면 한 축이 우리 이용자, 한 축이 이제 산업 쪽, 하나가 이제 지자체나 중앙부처 해가지고 이제 정책 쪽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생각이 다 틀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중간에서 우리 캠퍼님들이 1박 2일 동안에 쓰레기를 얼마나 버리느냐,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게 이제 저희,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전기 사용량 같은 것들도 도대체 얼마나 하느냐. 근데 요즘에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고민이에요.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주말가 민간에 5만이 거의 평균이거든요. 경기도권이에요. 근데 요거를 6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네, 6으로 바꾸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다 아시잖아요. 지금 물가도 올랐죠. 그죠? 인건비도 올랐죠. 근데 여기에 전기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10,000원을 올리고 싶은데 가동률은 지금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캠핑장들이. 그러니까 금요일이 꽉 차던 게 지금 이제 뭐 하프에서 뭐 포천, 철원, 연천 이쪽은 뭐 20%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올리고는 싶은데 올렸다가는 망할 것 같고 안 올리자니 이거 계속 좀 힘들어지고 전기세가 실은 그거를 하기에는 좀 넘어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좀 캠퍼님들한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점심이나 저녁은 좀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먹어주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리고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한 번 좀 고민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용료하고 이제 연동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전기 계량기를 각각 달아서 뭐 저희가 지금 뽑아낸 걸로는 1박 2일 그러니까 2시에 들어와서 11시에 나간다는 기준하에 600W를 계속 썼다 하면은 1960원 정도 지금 한전 단가 147원 플러스 바트 기준으로 하면은 그 정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야 뭐 2,000원 정도까지야 뭐 올라도 그러면 캠핑장 사업주도 전기세를 안 내면 이 정도 사이즈면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가 아마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사업주도 10,000원을 올리지 않고도 계속 갈 수 있고 이런 거 자체가 이용요금이 아마 오르면은 주변에 다 그래요. 야 여기서 6만 원 가면 난 캠핑 안 한다 이제. 네. 그러면은 저희가 볼 때는 캠핑 산업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용자들이 캠핑을 안 하게 되면 결론은 어디에 여파가 오냐면은 다 여파죠. 산업 쪽도 여파고 심지어는 이마트에 팔고 있는 삼겹살, 목살도 여파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이 사회가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전기를 이용자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1박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00원?
1960원. 2,000원 정도라고 보고 그러면 거기 지금 산정한 데에는 공룡정지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그 사이트 그러니까 순산 사이트 내에서 순수한 사이트에서. 왜냐면 전체 100이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20% 정도는 화장품, 샤워장, 배수대 관리등 쪽의 전기, 나머지 80 정도가 우리 사이트에서 나오는 전기.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80%의 전기 요금이 만약에 세이브가 된다면 굳이 이 이용료를 올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전기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캠핑장 이용 요금도 얘기들을 하셨는데 한번 그 전기 사용량하고 이용 요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용료는 당연히 여름에는 솔직히 말로는 전기를 사용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핸드폰 충전 아니면 랜턴 그 정도고. 근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어쨌든 뭐 전기 장판도 써야 되고 최소한으로 저희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여기 와서 뭐 전기를 낭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기를 저희가 뭐 굳이 여기까지 와서 뭐 집에 있는 것까지 와서 충전시키고 이 정도는 아니라 그냥 저희가 기본 딱 쓰는 만큼만 쓰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더 쓰는 지금 제공되고 있는 600W에서 사용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본인 패턴으로 놓고 봤을 때 미니 온풍기 하나, 캠핑용 전기 매트 한 2인용 하나 그 정도면 정도면은 끝. 그 정도면 어제 저녁에 그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600W로도 예, 충분히 어제 괜찮다. 예, 사이가 기준에서.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부족하다는 분은 안 계신가요? 아니 저는 좀 궁금한 게요. 반대로 전기가 없는 캠핑이 어렵나요? 라고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여기 와서 전기를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를 안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전기를 안 쓰신다라고 그러면 본인이 지금 밤에 어떻게 뭘로 난로 어떤- 하나로 그냥. 난로 하나- 아이가 있으신가요? 아유, 일단은 저 혼자 왔는데 아이가- 사연으로 와서 전기를 안 씁니다. 아이랑 같이 와도 안 쓰십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네. 아이가 있으면은 전기를 써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사실 석 교수님 이야기랑은 좀 반대 방향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캠핑을 하는 거 안에 야생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저는 하고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외국 사례들을 보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이 굉장히 독자적인 문화로 움직이고는 있어요, 지금. 쓰레기조차도 나가서 꼭 버리고 와야 돼요. 저는 이제 집에서 쓰는 우리 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차에 싣고 다니는데 거기에 담아서 가지고 근데 그것만 해줘도 일단은 캠핑장이라는 시설 자체가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아요. 가격이 15만원, 20만원 하는 호텔 비용인 캠핑장도 있잖아요.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시장이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막 불평을 하시는 공간도 가시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안 가버리면 가격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장 경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캠프씬이라는 게 와서 고기만 구워 먹는 거가 즐거우면 그걸 오케이이지만 난지 캠핑장 같은 그런 공간 막 차 지나가는 소리에 막 소음에 그래도 거기서 막 시끄럽게 하고 떠들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반면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새소리에도 감동할 수 있고 하는 공간에서 느끼는 감흥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문화가 바뀔 거라고 믿어요. 오늘 나온 얘기들이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단체의 의견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남길 부분은 남기고 한 번쯤 생각을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캠핑은 안전이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나와서 안전하게 다 무사히 귀환할 수 있는 목표를 잘 설정해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캠핑이 이제 계속 성장하려면은 이용자들, 캠퍼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여파가 다.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정부 정책에서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한 캠핑이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리기는 해요. 우리가 쾌적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가 없고요. 안전을 결여하면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잘못된 정보
공유하는 캠퍼분들한테 굉장히 위화감을 느껴요. 나는 숯 집어넣는데 괜찮던데? 텐트 안에다. 나도 괜찮으니까 너도 해봐. 혹시 니네 누구 뭐 무슨 일 벌어지면 그건 뭐 나랑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나는 괜찮더라고. 나는 괜찮던데? 이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안전은 과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픈 기억들이 많잖아요. 제도 안에서. 그래서 안전 캠핑. 술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안전 캠핑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끝까지 앉아 계셔 주셔서 또 들어주시고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박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각종 캠핑 행사에서 조금 더 많이 확대되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20분 정도 분량으로 편집을 좀 할까 합니다. 전달드렸을 때 좀 좋은 얘기들은 널리 배포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